자, 이렇게 20, 30대도 좀 안전하지 않은 척추 질환, 추간판 탈출증, 또 예? 일명 허리 디스크에 이어 어우. 또 50대를 괴롭히는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엔 노년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고령층에게 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척추 질환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척추 골절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거 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한 번 골절되면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그 봤거든요. 다음에 이제 라이프 퀄리티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그쵸, 예, 그쵸. 완전히 아이고, 이제 골절하면. 그래서 항상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빙판길 조심하라고 맞아요. 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고령층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척추 골절, 젊은 분들이었다면 뭐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연세가 아무래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졌을 네. 뿐인데 이게 척추 골절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어머나 어떡해. 근데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저번에도 어떤 분 아버지가 그냥 실수로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지금 한 몇 년 동안 퇴원을 못 하시고 계신 경우도 있고, 그냥 살짝 길에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했는데 그게 뭐 척추골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고, 어르신들이 유독 골절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척추 골절이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강한 외력을 받아야 돼요. 아파트 한 4, 5층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어머나. 부러질 일이 없는데요. 이제 골다공증 때문이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하니까 뭐 보셨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살짝 넘어지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화분 들다가도 뻑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다가도 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내가 허리를 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봤더니 골절이었던 경우 그런 거 꽤 많이 있습니다. 골절은 이렇게 뭐 금이 가거나 이런 게 골절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개념이 조금 틀린데 우리 몸의 모든 뼈는 팔뼈 같은 경우에 골절이 되면 뼈는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되면 어긋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골절이고 붙어 있으면 골절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몸 전체에서 딱 하나 안 그런 뼈가 척추뼈예요. 척추뼈는 골절이 될 때 이게 뼈가 어긋나는 뼈가 아니고 이렇게 짜부러드는 뼈예요. 그래서 척추는 압박골절이라고 불러요. 특별하게.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뼈 중에서 대부분 3, 4개 정도는 다 조금씩 짜부러들어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이번에 골절이 생긴 게 아니고 10년 전에 생긴 골절도 그냥 이대로 보이고요. 이번에 생긴 골절도 이대로 보이고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누구나 자기 체중에 의해서 뼈가 조금씩 짜부러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게 이번에 부러진 건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MRI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색깔이 까맣게 나오면 그걸 이제 저희가 척추 골절이라고 진단을 해요. 이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척추뼈 2개가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골절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된 게 다시 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골다공증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러져야 남아있으니까. 골절이 아니구나. 네, 그게 이제 부러진 골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까맣게 된 척추는? 거. 예, 예. 아. 척추는 실제로 부러져 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아예 마비, 아이고, 아이고.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다른 골절. 근데 예, 저도 사실 처음에 골절 얘기했을 때는 아이고 허리가 혹시 뭐 이렇게 완전히 부러지셨나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짜부러진다는 표현을 막 쓰셨는데 아작이 난 게 아니고 네. 그냥 살짝 짜부러진 걸 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작과 짜부러진 거는 좀 다르다. 네, 완전 네.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을 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 외에도 척추 골절 될 수 있는 원인이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뭐 젊은 분들은 강한 외력에 의해서 생기기도 네.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척추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잘 부러져요. 척추 종양. 이제 척추 종양? 전이성 종양이든 뭐 온발성 종양이든 그리고 이제 간 질환이 있으면 또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어머머머.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어머. 저희 엄마는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데 마사지 좀 받으시라 그러면 절대 싫다고 위험해요. 그러시는데. 아파서? 위험해요? 이제 마사지를 시원하게 해준다더라 하는 데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강하게 힘을 주거든요. 네. 그 정도 힘이면 충분히 부러질 수 있죠. 아 진짜 그 어르신들은 마사지 예, 함부로 하면 안 하시는 게 되겠네요. 좋아요. 예,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핫팩 같은 그런 이제 뜨뜻하게 해주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야지 이게 외력이 가해지는 건 안 하시는 그냥 거예요. 찜질방을 가는 게 찜질이 나. 그렇죠. 찜질이 훨씬 낫습니다. 아. 파스는 효과가 있나요? 아까 토니 파스 씨 효과 파스 자주 많죠. 예, 붙인다는데. 파스는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약물이 이렇게 침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들이 많이 있죠. 파스 되게 좋습니다. 아, 저는 파스가 통증만 없애주는 줄 알았는데 치료도 예, 그럼요. 저도 뭐 파스 매니아로서 그러니까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맞는 파스가 보통 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성분들이 다 조금씩 틀려서 네. 여러 개를 써보시다가 하나를 정하시면 그걸로 이제 보통 나가요. 저는 파스 붙이면 막 가려운데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그 성분이 자기한테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맞아. 되는 피부가 경우가 빨개지죠. 맞아, 저도 빨개져. 그래요. 그건 자기한테 안 맞는 파스. 아, 다른 저는- 파스를 예, 바르는 다른 거 거예요, 써보세요. 바르는 거. 아, 바르는 거 괜찮아요? 다른 파스 맨 땡땡땡 있잖아요. 아, 저도 여러 가지 파스를 다 써본 네. 결과 네. 저도 붙이는 게 가장 아, 효과가 네, 맞아요. 좋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척추골절은 또 이 사망까지 이룰 수 맞아. 있다는 얘기가 진짜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목숨까지 이룰 수 있는 척추 골절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이제 척추 골절을 초반에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장기간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장기간 누워 계시면 보통 폐렴, 욕창, 그다음에 뭐 요로 감염 뭐 이런 병들이 막 생겨요. 그럼 그런 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입원해서 누워 계신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보통 사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올라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골다공증성 골절의 치료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일으켜 세워드리는 게 큰 치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술 뭐 골시멘트 삽입술 같은 간단한 시술을 하고 빨리 다음날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에 진짜 그냥 넘어지셨는데 몇 년을 병원에 그럴 계시고 수 좀 있어요. 요양병원까지 가셨는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못 걸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네, 그럼요. 그래도 욕창 생기시고 막 이러셨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질 수밖에 맞아요. 없죠. 예. 제가 골절 여쭤봤지만 팔이나 다리는 골절 다 알잖아요. 근데 척추는 네. 골절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엑스레이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진단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절이 강하게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서 MRI를 찍어서 골절 진단을 해줘야지 돼요. 그럼 그렇게 척추 골절을 방치했으면 합병증 같은 게 생기나요? 그렇죠. 이제 척추 골절의 합병증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이제 그 압박률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신경이 낑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리 신경으로 마비가 오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구부러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동네마다 꼬부랑 할머니라고 예. 계셨듯이 그까지 이렇게 후만증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꼬부랑 할머니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조금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더 구부러지지 않게 수술을 하거든요. 아, 저는 구부러지는 게 당연한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좀 허리가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거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는 게 안전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급성기로 그렇게 구부러진다고 하면 척추 골절에 인한 합병증인 경우가 있고요. 얼핏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노화 현상으로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왜냐면 척추 뒤에 있는 척추 주위 근육이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니까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아주 조금씩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그래도 검사를 해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그렇게 있죠. 골다공증만 검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척추도 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압박률이 50% 이하, 그러니까 정상 척추체 높이의 50%까지는 안 무너졌다고 하면 이제 골시멘트 삽입술 같은 시술들이 있어요. 간단한. 골시멘트요? 예, 골시멘트는 무슨 그게 뭐예요? 공사장 시멘트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골시멘트 사람 몸에 넣는 골시멘트라는 게 마치 시멘트처럼 이렇게 단단한. 액상으로 주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사바늘만 찔러서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고 채워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너지지 않게. 아. 그거 하고 나면 보통 다음 날부터 통증이 없어져요. 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술들을 할 수 있는데 50% 이상 무너지게 되면 이제 쇠를 박아서 고정을 해줘야지만 돼요. 아. 더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진짜 척추가 기둥이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골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예방법 같은 맞아, 거 맞아. 없을까요? 골다공증 치료가 결국 골절 예방이 되겠죠. 아, 그럼 이제 골다공증 치료라고 하면 이제 칼슘 제제나 비타민 D 제제,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약심한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제가 복용하면서 1년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 이후 제가 반드시 1년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방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걷는 운동이나 수영 아까 얼핏 얘기하셨던 네. 그런 것들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수영장 가시면은 과격한 수영 아니라도 물 속에서 체조하시는 그런 거 많이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거 보내드려야겠다 어머님들. 아쿠아라고 해서 네네네. 그런- 아쿠아로빅. 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네. 이 에어로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뭐 저는 그냥 네. 뭐 스트릿 댄스를 네네. 추니까 네. 뭐 에어로빅 이게 무슨 운동이 되나 이런 생각인데 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네. 그냥 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어로빅을요? 에어로빅을. 네네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네. 약간 제가 지금 뭐 좀 아프게 느끼는 네. 그런 통증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고 자세가. 그리고 근육을 발달을 시키더라고요. 오, 진짜.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줌바 댄스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중간 댄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진짜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신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돼서 집에서 저는 가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네, 오. 음악 틀어놓고 해요. 그럼 좀 몸이 좀 가벼워지고 좀 이렇게 허리가 좀 편해진다 그래야 왜냐면 되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잘 안 돼요. 해보셨군요. 역시. 아니 우리 줌바 댄스 선생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우리 은혜 씨라고도 하게. 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척추 건강을 위해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또 권고하시는 주의 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들어야겠다. 말씀드렸던 그 올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거를 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1시간마다 목이랑 허리를 척추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걷는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자세로 있는 게 제일 피해야 될 자세라고 보면 되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제일 자세가 좋으신 것 맞아.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가장 이게 잘 펴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시는 거죠.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아. 걔는 말은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앉아 있냐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 어떻게 앉아 계세요?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집에서도요? 네. 역시. 어.